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전 조국 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될 거라고 환영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게 되면서 범여권 권력 구도와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민 조국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 전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김선민 의원님 경력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서울대 의과대학 나온 의사입니다. 내부 승진으로 차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평원이라고도 하죠. 저희가 하셨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보건 관련 중책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 진짜 띈 이력이 이거예요. 심평원장 마치시고 2023년부터 탄광지역 산재 노동자들 치료하는 의사로 예방의학자 측면에서 이제 직업환경의학. 직업환경의학. 네. 예방의학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부분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자신의 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처음에는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고생 많이 했다 하는 생각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사로서 참 의미 있게 살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김선민 의원님은 영입인재로 조국 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의 인연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조국 대표를 봤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조국 대표님 워낙 유명해서 캠퍼스에서 같은 동기라서 유명하게 알고, 그리고 삶의 궤적이 이렇게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한 거나. 그런데 같이 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영입할 때 처음 배웠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군요. 네. 대학은 같은 학번으로 같이 서울대를 다녔는데 한쪽은 문과 한쪽은 이과고, 그냥 조국 전 대표도 우리 의원님의 존재를 대학 때 알았나요?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요? 네, 몰랐다고 알았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이제 영입인재로 영입되셨고 비례대표 5번을 받으셨어요. 네, 5번. 그죠? 네. 5번 받으셨을 때 나 의원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옆에서들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님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거의 압도적인 그 득표로 네.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건의료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김선민 의원님, 나는 영락없는 정치인 타입이다. 정치가 나에게 딱 맞아.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진짜요? 최근에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첫 점에서요? 번째는 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역에 가서 지지자들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할 때 그 지역의 어르신들 만나는 걸 보고 체질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님, 김선민 의원님 지금 이제 뭐 비례대표긴 하지만 앞으로 지역구 보고 계신 데가 영등포 쪽이죠?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은 영등포를 맡고 그렇죠? 있고요. 아직 그런데 그게 지역구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네. 자, 거기에 이제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하는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포함됐습니다. 사면 발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 그런 안심했고 고생한 조국 대표의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자회견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책임감의 무게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이 국민의 개혁 요청을 따라야 한다라는 점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오히려 느꼈다. 네. 국민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했는데 실제로 특별 사면 환영하는 입장 발표하시면서요. 국민 덕분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예. 무슨 뜻입니까? 국민들
국민들께서 우선 조국 대표 사면을 굉장히 많이 바래주셨고요. 사회의 원로 어르신들께서 조국 대표 사면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차마 저희 당은 바라지만 불감청 고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못 내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SNS에서 또 어르신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서 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조국에 대한 바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피해자,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서의 조국,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이루어내라는 그런 한 일꾼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로서의 조국에게 거는 그런 희망과 기대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정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자. 사면 발표가 난 게 어제고 이제 15일 0시에 조국 전 대표 석방됩니다. 조 전 대표가 석방 직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 예정인가요? 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그래요? 메시지는 네. 이제 석방되신 이후에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좀 아시나요? 아니요. 내용은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계속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네. 아마 이런 성의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는 네. 좀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감사를 표현하실 것 네,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면 그리고 이 시대의 개혁 과제가 무엇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감옥 안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책도 2권 쓰셨는데 특히 이번에 쓰신 책에 보면 아주 여러 의미에서의 그 공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차차 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감옥에서 쓴 책 2권에도 네. 이번에 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네, 예상은 생각합니다. 되네요. 네. 그래요. 첫 번째 책은 저희가 정치를 시작하고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쓰셨다면 이번 책은 계속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다른 책에서 나왔던 것들 가운데 의미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자,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이다. 정치 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이고요.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범죄자의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이다. 대선 청구서에 화답한 보훈 사면이다. 네. 오히려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 내 편만 챙긴다. 뭐 이런 비판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그 역대 사면 중에서 네. 국민들이 가장 지지를 많이 하고 환호했고 그리고 이번 사면에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측근 혹은 정치권 밸런스 맞춘 정치인 사면이 아니라 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정신은 생계형 사면이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검찰 피해를 받은 노동자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도 검찰권의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망을 받아 안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도 다른 사면에 비해서는 더 환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뭐 고민은 했겠지만 최종 결정할 때는 그런 점에 어떤 공감에 하에서 토대 하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러셨을 거예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면을 결정하실 때 항상 네. 따르는 저항 그리고 예측되는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으셨겠지만 네. 그거를 감안하고도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은 그 검찰개혁 그리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같은 피해자이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작 관심은 조국 전 대표 정계 복귀로 인해서 정치권
범 여권의 네. 어떤 그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이 정작 관심이에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당대회 가급적 일찍 열어가지고 당 대표로 복귀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계양을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궐선거를 할지 아니면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중에 뭐 나갈 여러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당 대표 복귀한다 안 한다?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당원들이나 또 넓은 의미의 지지자들이 바라게 된다면 네. 아마도 그리고 또 조국 대표님이 원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당대표 복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네. 공당으로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가 개인적으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내부에서 오, 계속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국 전 대표가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죠. 아니죠. 공당이죠.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네. 의해서 지금 네. 진행될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예, 예. 당원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 네. 그거를 최대한 네. 수용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거다 그리고 말씀 주셨고요. 민주적인 절차. 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복귀하고 어떻게 네. 활동을 시작할 건지 그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선거에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거야말로 이제 아유. 많이 남았죠. 네, 정작 예. 저희 당이나 조국 전 대표님께서는 아직 그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겨를도 아직 없고 언론들이 아직 너무 앞서가나요? 예,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어느 선거엔가는 나가겠지만 아직 뭐 내년 지방선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또 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심지어는 합당 얘기도 해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유튜브 네. 방송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면 좋다. 합당할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먼 얘기죠. 아마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매우 우당 같은 관계다. 이걸 네.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합당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가 하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에 거는 기대가 그냥 적당히 하다가 민주당이랑 합당하라 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았을 네. 것 같습니다. 작년 총선에서도 저희가 별도 제3의 정당으로 그렇게 많은 의석을 받았고 네. 그리고 지난 내란 극복 과정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민주당 하고 뜻이 같지만 네. 방식이 좀 다르고 좀 더 앞서 나가는 쇄빙선으로서의 역할에 국민들이 힘을 많이 보태주신 것으로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 개혁 과제에 있어서도 저희는 계속 쇄빙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국민들이 바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김선민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바로 이제 할 두 질문하고도 내가 이 질문서를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총선 때 조국혁신당 14% 넘는 네. 지지받아서 12개 의석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이기기도 했어요. 네. 제가 저도 정치부 기자를 되게 오래 했는데 나름의 감으로 보면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합당 요구에 이렇게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대선이 되면 모를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자체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그다음에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외교 전문가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중도 주창하면서 그 왼쪽 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 있다. 네, 옛날에 맞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의 그 정의당이 네. 하던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3당으로서 양당 체제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히 역할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예. 딱 그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스탠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이념적 지향에서의 중도 뭐 혹은 좌우라기보다 대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조국혁신당의 스탠스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계속 정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아주 극우 파시즘 세력,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이 이렇게 계속 발호를 하는 것에는
극단적인 양당제가 가져온 폐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정치개혁까지 저희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원적인 민주주의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네. 자,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면 결정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 과제를 더 가열차게 추진하는데 네. 역할을 하겠다. 네. 그냥 민주당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네. 같이 공동 작업을 하되 또 개혁 그 조국혁신당만의 색깔도 네. 분명히 주장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네. 검찰, 사법, 그리고 언론, 감사원 개혁이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저희 반헌특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헌법 행위 네.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거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미 대선 전에 야 5당이 선언문을 통해서 기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이 넓은 스펙트럼으로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더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검찰개혁 같은 것, 사법개혁 같은 거는 저희 당이 일찍이 주장을 해왔고 좀 더 예각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 말고도 저희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7공화국을 향한 여러 사회개혁 과제 예를 들면 불평등 해소라든가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개혁 과제는 지금 저희가 박차를 가해도 결코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개혁의 동력을 더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데 그 민주당과 공조를 강화할 네, 겁니다. 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만의 차별화가 있을 텐데 선명성 경쟁을 할 검찰 겁니다. 개혁에 네.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좀 거기하고는 다르다. 이 점은 네.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만약에 사례로 있습니다. 하나 예, 드신다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저희는 이미 1년 전에 검찰개혁 4법을 주장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검찰개혁 4법은 중수청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네. 그리고 그 분리를 하다 보면 필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은 수사 준칙으로 그쳤던 네. 수사 과정을 수사 절차법이라는 수사 법률 절차법. 법률 수준으로 올리는 것.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예.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당이 보기에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게 아직 당론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는 다양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네. 저희는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할 거고 그것은 양당 모두 추석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범여권연대가 더 강화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범여권 내 균열이 어느 시점에서는 또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도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선명성 그다음에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중도를 잡고 갈라 그럴 때 조금 더 분배 네. 어떤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정책적인 차이점을 보일 거고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예. 여기서도 분명히 조국혁신당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게 선거는 역시 전쟁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또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런 네, 전망도 예,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내세웠던 전략은 네. 이 보수 세력과 1대1 구도를 만든다. 그거에는 틀림없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호남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영남에서는 1대1 구도를 흔들지 않는다. 이 구도로 계속 원칙으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네. 이제 그런 원칙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을 해야 할 곳에서는 확실히 경쟁한다가 저희 모토였고요. 네. 그래서 작년 곡성 영광
선거에서는 저희가 졌지만 이번엔 담양군수 선거에서 이겼던 것은 물론 저희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 호남의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차별화를 보이는 것은 세제 같은 것에서는 확실히 저희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네. 이 세제의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 그 목소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많은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지역 주민의 친화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네.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네.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언급했습니다. 네.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조치 중 하나로 이미 판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판결이 부당하다 하면 재심 신청이라는 건 지금도 제도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도가 있는데 어떤 개인이 그 재심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같은 것인데 그걸 좀 용이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건 국가가 나서서 재심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그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조국 대표님이 재심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 질문으로 자꾸 포커싱이 되는데 이것은 조국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받은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힘없는 많은 국민들이 재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 그 법안을 저희는 열심히 당론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 법안이 완성되게 되면 그동안 검찰권으로 인한 공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조금 다른 측면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저희 법안입니다. 그래요.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네.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 여러 이제 입법 과제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로는 추석 전에 끝내겠다. 네. 이렇게 속도전도 펼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떤 우려냐면 국회가 입법부가 사법개혁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치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어떤 검찰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판결의 독립성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존의 사법 질서를 이 자체가 흔드는 이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안들이 사법의 독립이라든가 검찰의 수사권과 직접 상관 있는 그런 통계 수치와는 무관한 것을 저희가 많이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기소를 상당 부분 수사권과 떨어뜨려 놓더라도 검찰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그리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그런 디테일들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조국혁신당 2기가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당을 리빌딩 다시 지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조국혁신당 시즌 2 2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은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그리고 내란 종식에 포커스를 두어왔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그것들이 근원적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개혁을 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이 만연한 불평등 이 민생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점 그래서 사회 대개혁으로 그 물꼬를 트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향해서 저희 당의 체제를 모두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더욱 힘이 솟아나는 정치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